네, 안녕하십니까. 풍수에 살고 풍수에 죽는 풍생풍사입니다.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웠던 그런 내용입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이해가 다 된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내용을 좀 탈피를 해서 저번 내용이 고등학교 수준이라면 오늘은 그 유치부 들어가기 전에 놀이방 수준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 화면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위가 이렇게 나와 있죠. 동서남북이 나와 있고 또 사이사이에 8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이 있고 이 방향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육친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고정불변입니다. 영원히 바뀌지 않는 그런 공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보시면 북쪽은 항상 중남을 뜻합니다. 중남은 둘째 아들이 되겠죠. 북동은 소남, 막내 아들, 셋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한 명밖에 없다. 그럼 바로 그 아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쪽은 장남입니다.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남동은 장녀, 첫째 딸 또는 며느리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남쪽은 중녀입니다. 둘째 딸 아니면 중년 여자. 이것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서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은 소녀라고 되어 있죠. 셋째 딸 아니면 막내 딸을 뜻하는 거고 북서가 바로 아버지를 뜻하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바뀌지 않는 고정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응용을 하다 보면 이 뭐 제가 풍수 강의를 하려고 이렇게 유튜브 찍는 게 아닌데 조금이라도 이게 풍수 지식을 전달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찍게 됩니다. 제가 이거 참 말씀드리기도 좀 민망한 내용이지만 너무 기초가 돼가지고 응용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사를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식구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유독 엄마만 자꾸 몸이 아프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방향부터 눈여겨봐야 될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엄마는 어느 방향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서 방향이라는 거죠. 유독 엄마한테만 자꾸 몸이 안 좋고 이상한 질병이 생긴다 했을 때는 남서 방향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집 바깥에 그런 흉물이 있다거나 집안에 또 구조상의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쪽 방향에 좀 지저분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괴이한 물건들, 기상천외한 괴이한 물건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 엄마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버지가 항상 문제다. 다른 식구들은 다 좋은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좀 삐딱선을 타고 있다. 그럴 때는 바로 가장 먼저 북서 방향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요거부터 보시는 게 순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좀 자세히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거를 표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파란색은 전부 다 남자를 뜻합니다. 뭐 아버지, 중남, 소남, 장남 해서 전부 남자를 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홍 색깔들은 전부 여자를 뜻합니다. 소녀, 어머니, 중녀, 장녀 해서 전부 여자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있을 수 있다. 이로 해서 음양오행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집에 어떻게 대입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도면을 한번 보시면 일반적인 도면입니다. 도면이고 현관이 이쪽인데 보시다시피 현관 앞에 신발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요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요거는 물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거겠죠. 실제로 뭐 이런 집이 있겠냐면서도 만약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현관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을 경우에는 누가 이 집에서 영향을 받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렇게 대입을 해본다는 거죠. 일단 여기 현관이 지저분합니다. 다른 데는 이상이 전혀 없죠. 현관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를 대입을 해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바로 아버지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원인 모르게 건강이 안 좋다거나 시름시름 앓는다거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경우의 수를 한번 보시면 같은 집에 여기는 다용도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인데 다용도실에 이렇게 빨리 세탁을 하지 않고 빨랫감을 이렇게 많이 쌓아둔다거나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방에 정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너저분하게 놔뒀을 때 이때는 과연 누가 우리 집에서 피해가 있을 것인지 그거를 한번 다시 대입을 해보면 요거를 표를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가 위쪽이 북쪽이고 베란다가 여기 남쪽이기 때문에 이 집은 남향집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방향표가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동향집은 이게 달라지겠죠. 구조상 그렇게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다용도실,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방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다용도실은 둘째 아들, 작은 방은 막내 아들. 이렇게 예를 들어 막내 아들 지방에 정리를 안 하고 지저분하게 쓰면 자기 눈을 찌르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정돈을 잘하는 게 풍수의 가장 기초다. 기본이고 시작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방향에 지저분한 게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일단은 지저분하지 않게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질러 놓는 거는 피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찍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사실 이거는 참 풍수 기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응용해 보시고 우리 가족, 우리 집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 누가 피해를 입는다 정도는 풍생풍사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고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